안녕하세요. 정지은 약사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약초인 에키나시아의 해외 임상 연구 사례 및 최신 지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에키나시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용하시는 제품 있으세요? 제가 도입부에는 에키나시아의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에키나시아 추출로 만든 에키나폴스라는 제품이 이뮨 모듈레이터로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항염 효과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키나시아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키나시아가 세균의 중복성 감염을 막고 급성 호흡기 감염을 치료한다는 점, 그리고 예방 목적으로 에키나시아를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나시아 꽃이에요. 혹시 에키나시아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수목원에도 에키나시아 꽃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제주도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미 원주민들은 에키나시아를 망병통치약으로 한 400년 동안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 북미 원주민들은 감기, 폐렴과 같은 염증뿐만 아니라 칼에 베었을 때, 혹은 들판에서 뱀에 물렸을 때, 혹은 홍역 볼고리와 같은 열성 감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약사님들 꽃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꽃 모양이 어때요? 원추형이죠. 그래서 에키나시아는 콘플라워라는 예명도 갖고 있습니다. 에키나시아 종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유효 성분이 확인된 거는 이 세 가지 종이고,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은 에키나시아 퍼퓨리아, 그 다음 에키나시아 엉거스티폴리아, 그리고 에키나시아 팔리다, 이렇게 세 가지 종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키나폴스라는 제품에는 에키나시아 뿌리 부분이 5%, 나머지 부분이 95% 함유된 제품인데, 이 에키나시아라는 식물이 수확하면 유효 성분이 시간에 따라 점차 계속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키나폴스 같은 제품은 수확 후 24시간 안에 유효 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표준화된 제품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즉, 에키나폴스 한 알에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게 제조된다는 의미죠. 생약의 경우는 이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약은 그 지역마다, 시기마다 유효 성분의 양이 살짝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에키나시아는 에키나폴스 프로텍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있지만, 외국에는 이 에키나시아 제품이 액제, 드롭 제제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어린이들용으로 추어블 제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키나시아에는 유효 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에키나폴스의 유효 성분으로 주목되는 것은 알킬아마이드류입니다. 이 왼쪽 박스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 알킬아마이드류가 일련의 면역 반응을 작용을 해서 이들이 이뮨 모듈레이터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사님, 혹시 캐나비노이드 리셉터라고 들어보셨죠? 캐나비노이드 리셉터는 CB1과 CB2가 있는데, 특히 CB2가 그 면역세포 위에 존재하면서 면역 반응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되는 많은 면역과 관련된 임상에 CB2 리셉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킬아마이드가 면역세포 위에 있는 CB2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즉 TNF-알파 진을 발현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TNF-알파 세크리션이 달라지겠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 왼쪽, 약사님들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에는 에키나폴스를 투여하지 않은 군이고, 오른쪽에는 에키나폴스가 투여된 군입니다. 에키나폴스가 투여되지 않은 군에서는 TNF-알파가 다량
아주 급격히 방출되었다가 아주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에키나폴스가 투여된 군이거든요. 에키나폴스가 투여된 군에서는 TNF-알파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TNF-알파의 진을 조절해서 일련의 이뮨 모듈레이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에키나시아, 즉 에키나포스가 가진 항염 작용은 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은 베이스라인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외국에는 액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액제를 5일 동안 하루에는 4ml씩, 3일 동안 하루에는 10ml씩, 8일을 복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의 시험 참여자들의 혈액 검사를 복용 전과 복용 후로 나누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TNF-알파라던가 인터루킨 1 베타와 같이 염증 유발 인자들은 그 비율이 감소되었고 인터루킨 10과 같은 항염 인자의 양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좀 재밌고 흥미로웠던 사실은 에키나포스 복용 전에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았던 대상자들에 있어서 복용 후에 인터루킨이라던가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의 수치가 30에서 49%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키나시아, 즉 에키나폴스가 이뮨 모듈레이터로 작용을 해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뉴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자 약사공론 자료인데요. 에키나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때문에 그 메르스 사태 때 한동안 품절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저도 찾아보고 상당히 그랬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에키나포스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이미 2009년 바이올로지 저널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포에다가 에키네시아 추출물, 즉 에키나폴스를 처리를 하고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H3N2를 한 군에는 첨가하고 나머지 한 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을 투여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H7N7을 투여하고 마지막 군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인 H1N1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포에 얼마나 달라붙어서 얼마나 작용을 하는가를 볼 때 바이럴 이니비션이 에키나폴스에 의해서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들이 80% 이상 저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한 에키나폴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약제제, 특히 항염, 항바이러스를 가진 효과를 가진 생약제제들이 더욱 각광받고 있고 연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WHO에서 주도하는 2015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WHO에서 2015년서부터 항생제 남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약사님들이 아시다시피 호흡기계 감염증은 바이러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열성 감염으로 진전이 되고 이 바이러스가 수용체들을 많이 이렇게 밖으로 뻗어냄으로써 세균들이 중복 감염이 되기 쉽게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2017년 다빈도 상위 5개 질병 현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세균에 의한 중복 감염이 상당히 있죠. 0세에서 19대 모두 그 다빈도 질환 1위는 급성 기관지염이네요. 연합뉴스 2015년 연합뉴스 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 항생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2.84%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정부에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항생제의 중점 과제로서 1번이 감기가 있을 때 항생제 처방률을 50% 줄이기라는 그런 대책도 내놓았죠. 그래서 뭐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병원들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하에서 항염이나 항바이러스를 가진 생약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에키나시아도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8월 스위스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에키네시아를 투여하고 치료 효과를 본 연구 논문입니다. 첫 번째 연구 논문은 8세 남아의 기관지 상피세포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브론치얼 에피데리얼 셀 대조군으로 놓고 다른 군에는 RSV, 즉 영아나 유아한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또 다른 군에는 RSV 감염군에 에키나폴리스 1대 200을 첨가하고 네 번째 군에는 RSV 감염군에 에키나폴리스 1대 400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군 안에 폐렴균, 즉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를 첨가하여 이 세포에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가 얼마나 달라붙는가 하는 부착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일단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아이캠1과 같은 수용체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RSV 감염을 시키니까 그런 수용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수용체가 바로 세균들의 바인딩 장소를 제공하게 돼서 훨씬 더 쉽게 중복 감염에 노출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SV 감염군 봤더니 당연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폐렴균의 어드히런스 부착력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키나폴리스를 넣은 그 첨가군에는 이러한 수용체 발현율이 억제되었고 그로 인해 박테리아, 세균의 결합이라던가 중복 감염이 예방되었다는 것을 연구자가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급성 감기에 걸린 만 4세에서 12세의 총 79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시험 약물은 에키나폴리스 주니어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약의 경우 한 정당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400mg이 들어있는데요. 전체를 두 군으로 나눠서 최대 감기가 걸렸으니까 10일까지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눴고 하루에 3번 복용하는 군과 하루에 5번 복용하는 두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시험 결과 의사나 부모가 봤을 때 약물의 내약성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하루에 3번을 투여하는 군보다 하루에 5번을 투여하는 군에서 호흡기계 유병 기간이 1.2에서 1.7일 감소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1.2일, 2.7일 이렇게 되지만 대략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가 하루 이틀 빨리 낫는다는 거 엄청난 이득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논문 보면서 저희 약국에 오는 아이들은 입맛이 많이 까다로운데 이 에키나폴리스 주니어 태블릿은 어떤 맛일까? 이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논문에는 에키나폴리스를 장기간 투여해서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본 논문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만 4세에서 12세의 어린을 대상으로 총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 여기에서 시험 약물은 에키나폴리스 주니어 태블릿도 있지만 비타민C 50mg 군도 있었습니다. 에키나폴리스 주니어 태블릿은 앞서 발표된 논문과 동일하게 한 정당 에키나시아 추출물이 400mg 있는
제품이었고요. 이 두 군 모두 하루에 3번씩 약물을 복용하도록 디자인하였고 총 4개월을 투약하였는데 그 투약 기간을 4개월로 잡고 2개월 복용하고 1주 쉬고 다시 2개월 복용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어떠세요? 그 비교군과 에키나폴스 주니어 태블릿군을 비교했을 때 감기나 독감이 발생된 비율이 32.5% 감소하였고요. 열이 있었던 기간도 67.3%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중독감염 같은 합병증이 있었던 것도 63.8%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항생제 처방이 72.7% 감소하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감기의 증상도 줄고 중독감염도 줄어서 지금과 같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줄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키네시아가 이뮨 모듈레이터로 작용하고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는다는 세계적인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에키네시아 주니어용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새는 직구를 통해서 의외로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고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자료들이라던가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약국에 내방하시는 모든 고객과 약사님들이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